자, 주말 잘 보냈어요? 학습지 3쪽 간단하게 복습하고 또 새로운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지 3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배웠었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근데 A의 원소 중에 혹시 B에 들어가지 않는, 즉 B에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있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라고 했었지요. 공집합은 어떤 의미의 집합에도 항상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가 다시 A에 들어가기 때문에 A 자기 자신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건 책에 있진 않은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국어에서 혹시 중학교 때 국어인지 율린지에서 어딘가에서 혹시 3단 논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3단 논법이 뭐예요? 그죠? 3단 논법의 예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사람이라는 집합을 어떤 집합이 또 가지고 있어요? 죽는 것들이라는 집합이 또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3단 논법이죠. 그래서 그 3단 논법의 원리가 사실은 수학에서 집합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A라는 집합을 B가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를 또 누가 가지고 있을 때 C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면 C 안에 누가 들어가게 돼요? B도 들어가지만 A도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함은 뭐냐?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와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완벽하게 똑같을 때 원소의 개수도 같고 하나씩 모두 똑같을 때 이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A는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집합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꾸로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랑 B랑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정말로? 자, A에 있는 모든 것들이 B 안에 들어가고 또 B에 있는 모든 것들이 A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A랑 A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낑겨 있는 B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B도 A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과 A가 B에 포함되고 또 B도 A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부분집합입니다. 진부분집합이란 뭐냐?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바로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1, 2라고 해봅시다. 원소가 1,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죠. 왜? 앞에서 배웠었죠. 공집합도 어떤 의미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은 어떻게 됐어요? 1. 이 1은 원소 1 하나 있는 이 집합은 A에 쏙 들어가잖아요.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원소 또 하나짜리 또 뭐가 있어요? 2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소 두 개짜리 1, 2가 있는데 이 1, 2는 뭐랑 똑같아져요? A랑 똑같으니까 얘는 진부분집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부분집합들은 바로 뭐가 된다? 요런 것들이 바로 A의 뭐가 된다? 진부분집합이 된다.
즉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들, 요게 바로 진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세는가?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웠을 거예요. 경우의 수.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 하나 얘기하면 다들 기억을 할 텐데, 자, 뭐가 있냐면 뭐 A라는 지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B라는 지점이 또 있고요. C라는 지점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그런 길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A에서 C로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을 하나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했었지요. 자, 뭐냐면 여기에서 A에서 C로 가려면 이런 식의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B를 거쳐갈 것인지 B를 안 거쳐갈 것인지. 만약에 첫 번째 B를 거쳐서 간다라고 한다면, B를 거쳐서 간다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 이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B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는 딱 눈에 보이죠?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B를 거쳐간다면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A에서 B를 가고 그 다음 B에서 C로 가고 잇따라 일어나는, 반드시 A에서 B까지만 가면 땡 이게 아니고 A에서 B로 갔다 오면 반드시 잇따라서 B에서 C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곱해주면 B를 거쳐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6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럼 마지막 그냥 A에서 C로 B를 거쳐가든지 안 거쳐가든지 어쨌든 간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B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B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몸이 하나인데 내 몸이 하나인데 내가 B를 거쳐가고 B를 안 거쳐가는 걸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더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8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동시에 아니면 또는 잇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도대체 몇 개가 나오겠느냐? 자,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소 1, 2,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면 부분집합이 나온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자, 1을 안 넣고 그 다음에 2도 안 넣고 3도 안 넣는다. 자, 그렇게 되면 A의 부분집합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은 넣고 2는 안 넣고 3은 안 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 넣고 안 넣고 이렇게 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안 넣고 넣고 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넣는 건 됐죠. 그러면 2개 넣는 거, 넣고 안 넣고 그러면 1, 2. 그 다음에 넣고 안 넣고 하면 1, 3. 그 다음에 안 넣고 하면 2, 3. 자, 그 다음 마지막 넣고 하면 뭐가 돼요?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그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총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몇 가지? 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쓰고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 2가지,
그 다음에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 두 가지. 그 다음에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두 가지만 잇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잇따라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떻게 해줘요?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해주면 총 2의 세제곱계에서 8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은 각각의 원소를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2의 세제곱계 총 8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소를 각각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총 n번을 결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2가 몇 번 곱해지겠어요? 넣을 건지 말 건지 하는 그 2가 n번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2의 n제곱개가 나오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다 그런 부분집합들은 다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가 바로 진부분집합이 되니까 2의 n제곱계 중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요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 A라는 집합 원소가 1, 2, 3, 4, 5인 집합 하나를 써놨는데요. 자, 이때 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1, 2라는 원소를 반드시 항상 포함하고 있는 그런 A의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1, 2는 항상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1, 2, 1, 2, 1, 2.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3, 4, 5를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을 안 넣고 4도 안 넣고 5도 안 넣는다. 그러면 그냥 1,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을 넣고 4를 안 넣고 5를 안 넣는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1,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안 넣는다. 그러면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이 원소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3, 4, 5만 가지고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해서 만약에 다 안 넣으면 그냥 1, 2만 남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 3만 넣으면 1, 2, 3만 남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부분집합을 만들면 총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3, 4, 5만 넣을 건지 말 건지, 넣을 건지 말 건지,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2의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2의 세제곱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3번입니다. 특정한 원소 m개를 가지고 있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 원소가 몇 개였어요? n개였었죠? 그러니까 그 n개 중에서 m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2를 몇 번 곱해주면 되겠어요? n-m개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A라는 집합에서 특정한 원소 1, 2, 3을 절대로 갖지 않는 그런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1, 2, 3은 그냥 빼놓는 거지. 1, 2, 3은 빼놓고 나머지 4하고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를 안 넣고 5를 안 넣는다. 그럼 공집합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4를 넣고 5를 안 넣는다. 그러면 4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에 몇 개가 있었는데, 원소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드시 갖지 말아야 하는 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2의 5-3제곱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4번으로. 자, 특정 원소 이번에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런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n개가 있었는데, 원소 n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L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2의 n-l제곱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짬뽕을 해봅시다. 자, 짬뽕을 해봅시다. 어떻게? 1, 2는 같고, 자, 3, 4는 같지 않는 A의 부분집합. 이때 A는 원소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1, 2는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1, 2는 계속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맨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3, 4는 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5와 6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5하고 6을 둘 다 안 넣는다. 그러면 그냥 1, 2가 되는 것이고 5만 넣는다. 그러면 1, 2, 5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되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개는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걔도 제외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3, 4도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2개 5, 6만 넣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니까 2를 2번만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원소를 갖고 있든 아니면 갖고 있지 말아야 되든 간에 걔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그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학습지 오른쪽에 수학 역량 기르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집합 A에서 각 원소의 포함 여부를 OX로 표시하여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1번 원소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완성하고 집합 A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자. 즉 네모칸을 채워보라는 거죠. 자, 네모칸 채워볼까요? 원소 1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원소 2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갈지 말지. 또 원소 2가 들어갔다면 원소 3은 또 들어갈지 말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들어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1은 안 들어가고 2와 3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얘는 2,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1 안 넣고 2 넣고 3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넣고 넣고 하면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넣고 하면 공집합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한꺼번에 그냥 1, 2,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2를 넣고 안 넣고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2를 넣고 안 넣고 따져보고 그거나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지요. 자, 그럼 2번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럼 그 각각의 n개의 원소를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2를 몇 번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n제곱 n번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부분집합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A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3단원법 기억나요? A가 B에 포함되고 또 B가 또 C에 포함되면 제일 작은 안쪽에 있는 A는 또 C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부분집합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었죠. 어떻게? A가 B에 포함되고 또 거꾸로 B가 A에 포함되면 A하고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등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뭐였어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거였죠. 자, 부분집합의 개수도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다? 그 n개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다 결정을 하면 되니까 2를 n번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2의 n제곱개. 그 다음에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기 자신만 뺀 나머지 모든 부분집합들이 다 진부분집합이 되니까 이 n제곱께에서 한 개만 빼주면 되겠죠. 자, 특정한 원소 m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m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2의 n-m제곱개가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원소 l개를 원소를 갖지 말아야 된대요. 그럼 걔네들을 제외하고 얘네들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2의 n-l제곱개가 나온다. 그럼 한꺼번에 m개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l개는 반드시 빼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개가 나올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n개 중에서 m개도 빼내고 l개도 빼내고 그런 식으로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등급 도형 문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집합 A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자, 이러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그 다음에 n은 또 반드시 또 포함해야 된다고 하네요. 1과 n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래요.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n개죠. 그러면 그 n개 중에서 1과 n은 반드시 넣어 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몇 개가 남을까요? 1하고 n 두 개에다가 4 하나 또 없애야 되니까 전체 몇 개가 남아요? 원소는 n-3개가 남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제끼고 그 다음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제끼고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3제곱개가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몇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64개. 그럼 64라는 것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64는 2의 몇 제곱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데 32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6제곱이 바로 64개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밑인 2하고 2가 같으니까 n-3하고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6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n은 얼마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A, B네요. B라는 집합은 A, B, C, D고요. A는 B에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즉 A는 B의 부분집합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그 X는 A를 포함하고 있고 또 B에는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또 X는 또 B의 부분집합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X는 B의 또 진부분집합이기도 하대요. 그렇다는 건 B랑 X랑 같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B 안에 X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B 안에 B가 이렇게 있으면 B 안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X 안에 이렇게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인 A, B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A, B는 반드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B랑 똑같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A, B는 반드시 들어있고 앞에서 했었잖아. A하고 B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C하고 D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왜?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선은 진부분집합이긴 한데 우선은 부분집합인 거 가지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안 되게만 따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A, B를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C, D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C를 넣을 건지 말 건지 D를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가 되는데 만약에 C하고 D를 다 넣었다 라고 한다면 A, B는 반드시 포함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B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바로 B의 진부분집합이 아니지요. 따라서 여기서 B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나오겠다? 세 가지가 나오겠다. 더 부분집합 개수가 많아져도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한번 만들어서 추가로 더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이고요. 자, B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X라는 집합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B의 진부분집합이래요. X가. 그랬을 때 그러한 개수가 15개래요. 그랬을 때 n-n 값은 그랬네요. 자, n하고 m은 자연수이고 m이 더 크다고 하고. 자,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n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x라는 집합이.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는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b의 원소의 개수인 m개 중에서 a의 원소의 개수인 n개를 빼내고 나머지 개 말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해서. 자, 따라서 2의 n-n제곱이 바로 a라는 집합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는 b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또 진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인 b는 안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몇 개래요? 15개. 따라서 2의 n-n제곱은 넘기면 16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n-n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 A는 그랬네요. 자, 어떤 집합이 A가 될까요? 자, 먼저 3이라는 숫자는 A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나 조건 보니까 m하고 n이 a의 원소이고 m 더하기 n이 전체 집합의 또 원소가 되면, 자, 그렇게 되면 m 플러스 n도 반드시 a의 원소가 된다. 자, 이런 얘기네요.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m하고 n이 꼭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m하고 n이 다르다라는 그런 조건 들어있지 않죠. 즉 m과 n이 a의 원소래요. 그러면 그때 m과 n이 같은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이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m도 3이고 n도 3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최소여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만 가지고 따지자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최소니까. 3이 A에 들어있다 했으니까 그 3만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자는 거죠. 굳이 다른 것까지 끌어들이면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m도 3이고 n도 3인 걸 생각해서 3 더하기 3은 어떻게?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나요? 오케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3 더하기 3은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 3 더하기 3인 얼마? 6도 A의 원소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이제 3과 6으로 두 개로 늘어났죠. 그러면 마찬가지 M과 N을 3과 6이라고 한다면 3 더하기 6 따져봤을 때 그 값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나요? 맞죠? 자, 따라서 그렇게 만든 9도 어디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9가 늘어났으니까 3, 6, 9가 됐죠. 그럼 또 9, 9에다가 또 3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은 전체 집합 위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원소. 또 뭐 또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12. 이런 식으로 만들면 3의 배수들이 다 누구의 원소가 될까요? A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거 선생님 뭐 3 더하기 1 해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때 그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더하기 3으로 만든 6, 그 다음에 또 6 늘어났으니까 3 더하기 6 해서 만든 9,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것들만, 반드시 A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만 넣어서 A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 A는 바로 어떻게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 6, 9, 땡땡땡 뭐까지? 99. 이렇게 100 이하의 3의 배수가 답이 되겠고, 이러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추가적으로 구해볼까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00 이하의 3의 배수를 구하려면 100을
뭘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요 기호 기억나요? 요 기호? 그렇죠. 요 기호 뭐였어요? 가우스 기호였었죠? 자, 가우스 기호 기억나요? 3분의 100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자,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33.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까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x와 x는 10 미만의 4의 배수. 정확하게 딱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보면 어떻게 돼요? 10 미만의 4의 배수니까 4, 8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와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그렇죠. A에서 3을 빼서 만든 그런 집합이네요. 그러면서 그 A는 뭐의 원소고? A의 집합 A의 원소고. 그러면 B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A의 원소에서 3을 빼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3 빼면 어떻게 돼요? 4에서 3 빼면 1. 그렇죠. 8에서 또 3 빼면 얼마? 5. 이렇게 해서 집합 B를 만들 수가 있겠죠. 원소 나열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C는 어떻게 돼요? A의 원소, 그 다음에 B의 원소에서 하나씩 각각 빼서 더해서 만든 거네. 그죠? X 더하기 Y들의 모임인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인 거 보니까. 됐죠? 자, 그러면 더해서 만든 거.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일 작은 것들끼리 더해볼까요? 2라고 4를 더해서 A의 원소인 4와 B의 원소인 1을 더해서 만들면 얼마? 5. 자, 그 다음에 4와 뭘 더해서 만들까요? 5를 더해서 만들어 볼까요? 4와 5를 더해서 만들면 9. 자, 그 다음에 또 뭐 더해서 만들까요? 8과 1을 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8과 1을 더하면 9니까 아까 쓴 거 또 나오면 안 되죠? 또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집합에서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럼 8과 1을 더한 건 썼고 그러면 8과 5를 더한 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8과 5를 더해주면 얼마? 13. 아하, 이렇게 해서 C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답은 5 더하기 9 더하기 13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그렇죠. 20, 그렇죠. 7이 되겠죠. 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그 집합 A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x와 x는 a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생겨먹었다네요. 그때 A와 x는 자연수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A를 바탕으로 A에다가 3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8에다가 A 더하기 3 나눠서 x를 만들면 되니까 자, A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에다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A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x인데 자, 그러면 그 x가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나요? 그렇죠. 4분의 8이니까 얼마? 2. 따라서 이 2는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왜? 2가 뭐가 됐으니까? 자연수가 됐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얼마를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2를 넣어볼까요? 자, A에다 2를 넣어보면 2 더하기 3분의 8인데 자, 이 값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 자연수가 아니면 자, 그렇게 되는 x는 우리가 원하는 x가 아니에요. 왜?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이번에는 얼마를 넣어봐요? 3을 넣어볼까요? 3 더하기 3분의 8. 마찬가지로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도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자, 마찬가지로 4를 넣어볼까요? a에다가 자,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엔 5를 넣어볼까요? 5 더하기 3분의 8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지요? 얼마예요? 8분의 8이니까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연수가 되니까 이러한 x는 우리가 원하는 a의 원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1은 뭐의 원소가 된다? a의 원소가 된다. 이 값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은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a에다 6 넣으면 6 더하기 3분의 8 얼마예요? 1보다 작아지죠. 1보다 작아지는 수들밖에 안 나와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므로 모든 원소들은 바로 1과 2가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를 해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나요? 네. 여러분들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좀 여러 가지 수준의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은 것 같아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적인 등급 도약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학습지에 미리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업로드 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요. 학습지 3, 4쪽 안 푼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쉬워서 여러분들의 충분히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3, 4쪽을 학습지에 풀고요. 채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기 좋게 색볼펜 이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색볼펜 이용해서 채점을 하시는데 정답은 교과서 문제들은 3쪽에 있는 문제들은 교과서 296쪽에 풀이와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단어 확인 문제 4쪽에 소단어 확인 문제는 선생님이 업로드를 해놨어요. 정답과 해설. 그거 보고 꼭 채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수학 A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